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6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총선 당선인들 만나보는데요. 먼저 전남 나주 화순 지역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 의원입니다. 네. 3선에 당선이 되셨어요. 예. 네네.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 되게 지금 교체 지수가 높았고요. 또 저에게는 3선이라고는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저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나주 시민과 화순 구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국민들의 선택, 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데요. 굉장히 엄중했고 또 한편으로는 위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런 국민들의 엄중한 선택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큽니다. 어떤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네. 신정훈 당선인께서는 이른바 586 운동권 출신 광주 전남에서는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당선이 되신 건데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교체 지수가 높은 이번 선거, 특히 이제 저도 3선에 도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86이나 586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저는 정치를 현장 중심으로 실천해 왔다. 이게 제 국민들의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된 그 기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중심이 아니라 정치의 소비자인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해 왔고 또 정치도 그렇게 펼쳐왔던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마 이번에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중진반으로 오르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더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특히 전남의 이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이 갈증이 아주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심이 정권 심판이라든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회초리 성격의 득표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은 무기력했던 그 민주당에 대한 자체 반성도 좀 필요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총선의 의미는 이제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여당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이런 심판도 담겨 있지만요.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지지 그래서 새로운 또 선택을 또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했다고 하면서 등 두드러지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좀 더 선택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기뻐할 수만 없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중진이시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게 되면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떤 실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부터 먼저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선 이제 국민들은 현재 짜여져 있는 제도나 계획, 국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국정 운영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어떤 이 정부의 전행도 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현장이 요구하는 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과제에 걸맞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광주 전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이 내건 슬로건은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지금 광주 전남이 극도의 어떤 그 지방 소멸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네. 지방에 살아도 젊은 청년들의 꿈과 삶이 또 이렇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산업자원위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요. 네. 그 지역의 산업을 이렇게 세우는 데 많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주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남 에너지 밸리라고 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그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해 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순의 경우는 광주 전남의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라고 하는 바이오메디칼 분야의 또 미래 산업을 그 만들기 위해서 그 기반 구축에 노력해 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4년은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미래 산업의 기반과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리고 그 성과가 실제로 어떤 지역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나주 화순의 어떤 발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나주 화순과 광주와의 관계 가까우니까 또 상생의 네네. 어떤 방법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국회에서는 이제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하십니까? 네네. 이번에 다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3분의 2의 의결을 그 3분의 2의 찬성으로 네.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의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5월 2일이나 5월 28일 이제 마지막 아마 본회의에서 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4개 그 민생입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헛된 그런 그 회초리를 맞았는데 네. 거기에 따른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외면적으로 어떤 표현은 앞으로 그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경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번 거부권은 저희들이 또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양곡관리법을 기존의 입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 재탕한 것이 아닙니다. 네. 다시 정부의 의견들을 받아서 상당히 그 완화된 그런 어떤 그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말 그대로 다시 의논해서 또 보강해가지고 다시 올린 거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조금 전에 네네. 이제 지역 소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 소멸은 비단 화순과 나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법도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인구 감소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1년 사이에 윤석열 정부 1년 사이에 농업소득이 26.8%가 폭락하고 있고요. 네. 지방과 농촌의 소멸 지수는 아마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최상위 그 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남에 있어서 앞으로 4년 이 기간 동안은 지방 소멸과 농촌 소멸과 어떤 전면 대결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 내용이 기존에 만들어진 법안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또 좀 보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소멸 관련 기금도 일정 규모인데 그 소멸가금 규모도 문제가 있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 소멸에 대한 정말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보니까 요즘에 저도 좀 느끼는 겁니다만은 기후 변화가 워낙 심하고 기후 위기가 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 과일 관련해서도 피해가 좀 있거든요. 근데 네네. 과일 산업 진흥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네네. 관련해서는 어떤 겁니까? 이번에 뭐 총선에서 특이하게 대파값 또 사과값, 금값 뭐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두 가지 모두가 그 농정 실패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사과가 이렇게 폭등했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수입 과일에 밀려가지고 이 생산 환경이 굉장히 그 악화되다 보니까 생산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생산 기반이 파괴된 결과 때문에 네. 지금 사과값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21대 국회 말에 과일산업진흥법안이라는 것을 제 대표 발의로 지금 국회에다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국회에서 가장 먼저 또 이렇게 통과시킬 주요한 법안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의 기반이라든가 또 유통 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